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4주차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요. 강의 계획을 잠깐 점검해보면 1주차 강의 소개, 2주차 리터러시에 의해 3주차 리터러시와 윤리 이렇게 했고요. 4주차, 이제 이번 주차는 바로 미디어 읽기죠. 예, 미디어 읽기와 책 읽기. 다음 시간에 다음 주차에 리터러시와 문화, 그 다음에 창의적 미디어 글쓰기 7주차 유튜브 이론학습 이렇게 되고 8주차에 이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주차 1교시에는 두 가지 소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은 언제부터? 두 번째, 디지털 기기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미디어 읽기 어떻게 해야 할까? 뭐 같은 주제인데요. 우리가 미디어라는 것은 결국은 미디어 기기,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읽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디지털 기기 사용과 좀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1교시에는 디지털 기기의 사용에 관한 걸 얘기하고 2주차 때 다른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교시예요. 네. 자, 그래서 3주차 1교시는 미디어 읽기 그리고 책 읽기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재미있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 사용은 언제부터? 재미있는 좀 그림들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그림들이 이미 이제 벌써 오래된 그림이긴 한데요. 예전에 이제 게임에 어떤 중독이라고 해야 되나? 게임을 좀 많이 사용한 아이들의 어떤 정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면은 이렇게 협박 이렇게 해놓고 그만해라 맞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머리가 긴 걸로 봐서는 엄마로 보이는데 위치가 좋고 칼을 들었죠. 네. 팔에 흉터도 있고 목소리 그만해라 맞는다니까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러고 싶다 엄마 목. 그래서 오른쪽 보면은 이제 엄마 목이 잘렸죠. 엄마 목이 잘렸어요. 근데 더 살벌한 것은 그 아이가 지금 현재 웃고 있다라는 거. 네. 아이가 웃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막 잘랐나 봐요. 그 칼에는 또 피가 묻어져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오래된 그림이긴 한데요. 과거 이제 그 컴퓨터 게임 또는 핸드폰을 이용한 인터넷 게임을 너무 많이 한 아이들의 어떤 정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림이에요. 보면은 게임을 몇 시간이나 하는 거야.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다가 엄마한테 혼난 일. 이렇게. 그런데 음, 이제 국자를 들고 있죠. 근데 이 동물이 뭐냐면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 엄마를 이제 바퀴벌레에 비유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인터넷 하고 있는데 거울 반대편에 엄마 모습이 보였다. 무서운 이야기. 그렇죠? 네이버.com이라고 나와 있고 이제 게임을 하는데 엄마가 보인 거죠. 네. 엄마가 몽둥이를 들고 있고. 자,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인터넷, 아니, 컴퓨터 게임을 과거에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컴퓨터라는 것도 어떤 일정 이상의 기계, 좀 부피가 있는 기계, 우리가 보통 하드, 모니터, 뭐, 이런, 뭐죠? 이 자판기, 마우스, 이런 것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컴퓨터를 또 켜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고, 뭐 1, 2분이든, 한 몇십 초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은 정말 매일 손에 쥐고 다니고,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게임이 가능하게 돼버린 거죠, 이제. 그리고 아주 뭐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아이들에게 이제 더 흔한 일이 되었고, 더 어린 나이에 시작하게 되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스마트폰이 뇌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이제 뇌를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본 거죠. 연구를 해본 거죠. 또 왼쪽에는 지금 정상 뇌파고 오른쪽에는 스마트폰 중독 뇌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두엽이 있고 후두엽이 있어요. 왼쪽에 기준에 보면은 55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은 좀 발달한 형태고, 25면은 좀 발달하지 않은 형태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언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후두엽으로 들어왔다가 이게 전두엽으로 전달이 된 후에 거기서 어떤 사고 처리 과정, 네, 그 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후두엽으로 와서 다시 이제 또 표현이 되는 건데 발화가 되는 건데 이 스마트폰을 많이 본 사람들, 근데 뭐 텔레비전이나 또 영상 매체를 어린 나이부터 보는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후두엽으로 왔다가 이게 전두엽으로 갈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후두엽에서 계속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책을 읽으면은 이제 언어, 논리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전두엽에서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전두엽을 계속 활성화하는 거예요. 전두엽을 계속 활성화를 하니까 어, 발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 보면은 한 40 정도에 되는 어떤 발달 정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시간도 필요한 거고, 또 영상 매체가 아닌 건데, 영상 매체나 또 새로운 정보가 계속해서 들어오면 전두엽이 활성화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후두엽만 계속 발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전두엽은 써먹질 않아요. 전두엽의 어떤 발달 상태가 여기 나와 있는 보면 숫자가 한 25, 거기 머물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 사용, 논리력.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뇌가 발달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어, 이렇게 이제 언어 표현에 있어서 매우 미숙하다는 거죠. 언어 표현이 매우 미숙하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옆에 보면은 축두엽이라고 하는데 축두엽도 색깔이 조금 35나 30에 해당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축두엽도 발달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상 매체를 봤어요. 이게 어떤 책을 읽거나 영상 매체를 봤을 때 책은 어떻게 다르냐? 책은 어떤 대화가 나타나요. 대화가 나타나면은 그 대화를 내가 읽고 나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전두엽이 막 발달하는데 영상 매체 같은 거에서 어떤 대화가 나오면은 그 대화를 내가 듣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내가 또 나타나 버려요. 생각하려면 그 다음 내가 또 바로 나타나고 또 바로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두엽을 사용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달하지 않는다. 후두엽만 발달하게 된다. 네. 근데 자세히 보면 축두엽 옆에 축두엽도 지금 발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 뇌를 가지고 어른이 되면은 여전히 이제 뭐 사실은 몸집만 어른이 된 거고 뇌는 어린이인 거죠 여전히. 네.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뇌를 가지고 이제 어른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정말 우리 여기서는 제가 깊게 얘기 못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릴 때 스마트폰을 잘 다루면 똑똑하다? 그래서 실제로 한 20개월 정도 된 애들, 18개월 정도 된 아이들도 이 스마트폰을 쥐어주면 지들이 어떻게 다 알고 다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걸 다 넘겨가면 자기들 손을 넘겨가면 다 해요. 그러면은 어떤 부모님들은 애기가 정말 똑똑하다. 이 스마트폰을 지들이 다 다룰 줄 안다. 이렇게 혹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잘못된 생각이죠. 그 순간에 순간순간마다 지금 아이의 뇌는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엄마들이 좀 편하기 위해서 또는 엄마들의 가사 노동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보행기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는 없던 기계였는데 그래서 아이가 한 돌 정도 된 아이를 돌 정도 되면은
설 수는 있어도 잘 걷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를 그 보행기에 딱 앉히면 자기네 이제 돌아다니면서 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좀 신경을 줬어도 되거나 아니면 발로만 밀어도 된다거나 엄마든 아빠든요 보호자가. 음.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빨리 그 아이를 앉히면은 그 아이가 이제 척추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돌 정도 11개월, 12개월 정도 해서 앉혀야 되는데 막 7개월, 빠르면 6개월 이때 앉혀버린다고요. 그러면 애가 대충 거기 지탱을 해서 돌아다니면은 아이고 우리 애가 많이 컸네, 이것도 할 수 있네 하지만 실제 그 아이는 척추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근데 이 이제 스마트폰에 지금 세계적으로 삼성하고 애플이 가장 많이 팔리잖아요. 우리 또 어린 아이들은 거의 애플폰을 많이 쓰려고 하고 삼성 왕따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그 스마트폰을 만든 실리콘밸리, 스티브 잡스, 애플사의 임직원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 스마트폰을 언제 손에 쥐어줄까?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그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15세 이전에는 절대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패드 출시 이후에 스티브 잡스의 기자가 물었어요. 아이폰 출시했을 때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좋아하겠네요. 네? 하니까 스티브 잡스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제 얘기가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네. 또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나 이 빌 게이츠도 자녀가 15살이 되어서야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15살 이전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절대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실리콘밸리의 IT 기업의 임직원 자녀들은 지금 전통적 교육 방법으로 지도하는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거기에 있는 사립학교들의 1년 교육비가 최소 2천, 보통 3천 이상, 3천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국공립학교 다니면은 학비가 없음에도 그들의 자녀를 1년에 2, 3천만 원이 드는 사립학교에 보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네. 다 이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제 스마트폰을 처음 주는지, 디지털 기기를 처음 주는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실리콘밸리의 사립학교의 공통점, 네, 그린우드, 페니슐라, 뭐 발도르프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 실리콘밸리의 사립학교의 학부모의 대부분이 IT 회사 임원이에요. 근데 이 학교 교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 컴퓨터가 발명되기 이전 형태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사실 또 매우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발명되기 이전 형태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종이책, 종이노트를 활용하고 있고요. 검색에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쓰고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장난감, 인형, 찰흙, 바느질 도구 이런 것들. 자, 그린우드 교장이 있었는데 내 안의 컴퓨터, 뇌죠, 뇌. 브레인. 뇌도 다룰 줄 모르는데 밖에 컴퓨터를 줘봤자 무슨 소용이냐. 네. 페니슐라 입학처장, 배치 앤더슨, 아이들이 자기 내면의 힘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이다. 스마트폰을 할 시간에 다른 아이들과 놀고 대화하면서 타인들과 공감하고 조화를 이루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들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 성인 학습자분들께서 좀 나이가 더 있으신 분들은 이미 자녀가 다 장성했을 것이고요. 뭐 자녀가 한참 이제 초중고 학생일 수도 있는데 어, 네. 이제 이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어, 나는 자녀에게 안 주고 싶은데 이 상황이 안 된다. 최근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도 겪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자녀가, 큰애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둘째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올해. 어, 저는 제 딸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그때 이제 사주게 된 이유는 그 해외 글로벌 그 연수 장학생을 뽑혀가지고
해외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갔을 때 연락하게 하려고.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13살짜리 아이를 이제 호주로 보내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연락을 해야 되니까 스마트폰을 저는 안 사주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사줬죠. 네. 그리고 이제 어학연수 갔다 오고 그때부터 우리 아이와 저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매일 갈등을 했죠. 매일 싸웠죠. 그래서 고등학교에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됐을 때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빠의 어떤 교육 가치관, 교육 철학, 아빠의 성격을 네가 알 텐데 그걸 바꿔달라고 말을 하냐? 너는 그걸 네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넌 바로 폴더폰이다. 그러니까 애가 그 초등 6학년 때 샀던 그 폰을 지네들끼리는 똥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계속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거의 막 너무 저장 공간이 적어가지고 사용 못할 정도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 고1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폴더폰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계속 폰이 없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제가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태블릿 PC는 그때 제가 사줬고, 그러니까 이제 그 태블릿 PC는 지금 뭐 동영상 강의,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사줬고, 그러면 스마트폰은 전화기는 고2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폰은 폴더폰 사주겠다. 네, 했는데 폴더폰 저도 또 거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없었죠.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6월인가 사줬는데 그때까지 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거의 유일한 학생이었죠. 그래도 우리 아들이 처음에 중학교 들어갔을 때는 폰이 없는 애가 한 5명 정도는 있었대요. 우리 아들 포함해가지고. 지금 현재 고3인데 6년 전이네요. 그때 5명 정도. 근데 이제 2학년, 3학년 되고 그러니까 거의 우리 아들만 폰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거의 유일하게 우리 아들만 폰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이제 폰이 없으니까 인증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 폰으로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막 짜증난다 말이에요. 막 가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또 더 어려워졌고 그 폰을 가져가는 그 첫 나이가 네. 그리고 뭐 코로나 겪으면서 뭐 폰으로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았고 지금은 뭐그 우리 아들도 폰이 없는데 중학교 때 폰이 없는데 폰이 다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막 그래서 짜증내고 막 저한테 그랬거든요. 하여튼 저는 뭐 계속 끈기를 가지고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여기서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그 실리콘밸리 IT 임원들, 그 직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스마트 기기를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절대 15세 이전에 주질 않아요. 근데 전 세계의 자녀들에게 어린애들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 네. 왜냐하면 그거를 사용하면 바보가 된다는 걸 그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 주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15세가 넘어서야 이제 스마트 기기, 이런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교육을 충분히 하고, 이제 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많은 학부모들이 뭐 그러지 못하고 있죠. 네. 자,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15세 이하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스마트폰 중독의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 키친 셰프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원래는 그런 그 비만, 먹을 것을 참지 못하는, 그래서 너무 쉽게 어떤 먹을 것을 이제 그냥 섭취해버리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 이 키친 셰프라는 것이 이제 유리 그릇으로 되어 있고 거기 마개가 있는데 그 마개에 타이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음식물을 넣고 그 마개를 담은 다음에 시간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물을 그때까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한 가정에서 이제 한 부모가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 기기 없이 식사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주방에 다 모여가지고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막 먹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애들의 스마트폰을 다 걷어가지고 키친 셰프에 집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잠그고 그 다음에 시간을 맞춘 거죠. 그리고 식사가 1시간 정도 식사를 하고 나서 식사가 다 끝나면 이거 열리니까 그때 가져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들과 딸 자녀가 있는데 그래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엄마가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애들이 금단 영상을 보이는 거죠, 막. 그래서 그 중에 한 자녀가 이제 자리를 떠가지고 주방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엄마는 뭐 주방에 뭐 음식을 가지러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다른 가족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방에서 유리가 깨진 소리가 들린 거죠. 가서 봤더니 그 자녀가 그 키친 셰프 안에 들어있는 스마트 기기를 빼려고 하는데 도저히 빠지지가 않으니까 그 뚜껑을 열 수가 없으니까 망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깨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만큼 뭐 통면들이 어떤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하다 그런 걸 보여준 한 사례인데 미국에서도 보면은 1996년생 이후 중학교 때부터 스마트폰을 소유하게 됐어요. 네. 1996년생. 그게 1996년생이 한 2011년, 2012년, 2013년 되면 이때 이제 중학생이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때 2011년, 2012년, 2013년 이때 이 사이에 자해로 입원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그리고 자살률로 급증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원인 중에 큰 원인 하나를 뽑자면 스마트폰 중독이다. 그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네. 우리가 어떤 스마트 기기의 사용은 16세 이후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물론 제 딸아이가 이제 13살 때 처음 사용하긴 했지만 나름 뭐 고등학교 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뭐 또 태블릿이 있었지만 하여튼 스마트폰 자체는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뭐 고2 때 처음 스마트폰을 가졌기 때문에 나름 저는 하여튼 이걸 저는 이제 공부를 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애들들이 저에게 엄청 많이 졸랐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연구한 자료 또는 신문 같은 거, 또 경향신문의 제목은 뭐였냐면 스마트폰은 곧 마약이다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그거 보여주면서 아빠가 너희들에게 마약을 줄 수는 없잖아 이러면서 제가 애들 최대한 설득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스마트 기기, 디지털 기기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자, 여러분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에 광고가 있다면 그 사이트를 무료로 보는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능하고 있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쉽게 해서 유튜브를 보자면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있고, 컨텐츠 창작 제작자가 있죠. 저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미미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존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광고주가 있어요. 저는 뭐 컨텐츠 제작자기보다는 사실 소비자에 가까운데, 네, 플랫폼이 있고, 컨텐츠 제작자가 있고, 광고주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그런 컨텐츠를 보는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은 이제 무엇으로 기능하고 있나? 네. 그래 우리는 상품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거죠. 네. 소셜 미디어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당신이 상품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상품에 돈을 내지 않고 광고주들이 우리가 쓰는 상품에 돈을 낸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플랫폼 회사의 주인이라면, 자, 플랫폼 회사의 주인이라면 광고주가 고객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유튜브의 회장입니다. 유튜브의 사장이에요. 그러면 나의 고객은 누구예요? 우리 그 플랫폼에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고객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돈을 주는 광고주가 고객이라는 거예요. 광고주가 고객. 그럼 광고주가 누구한테 돈을 많이 줍니까? A라는, A라는 크리에이터 창작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구독자가 10만이에요. B는 50만, C는 100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구독자 중에 한 명인데 광고주는 A라는 크리에이터한테는 구독자가 10만 명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의 광고료를 낸다면 B는 구독자가 50만 명이니까 50만 원. C는 구독자가 100만 명이니까 10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광고주가 돈을 주게 되는데, 돈을 내게 되는데, 그 구독자 수라는 건 하나 예입니다. 네, 실제 구독자를 가지고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네, 구독자 하나 예인데, 그러니까 구독자를 보고 돈을 준다면 우리는 그 구독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품을 보고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상품에 지금 상품으로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무료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If you are not paying for the product, then you are the product. 상품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바로 네가 상품인 것이다. 네.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상품인 거예요. 네, 내가 상품인 거. 네. 그래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뭔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네. 제가 이제 저 뒷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미래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AI와의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 경쟁에서 이기게 해야 되는데 현재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는 우리가 옆에 있는 동료, 친구와 경쟁을 했고 그 경쟁에서 이기려면 일단은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됐어요. 그 좋은 학벌을 가지는 것이 일단은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AI와 경쟁이 되기 때문에 AI와의 경쟁에서는 그 뭐 좋은 학벌을 갖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A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은 어, 이게 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제 미래 학자들이 여러 논의를 거치고 있죠. 논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근데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이 이제 뭐 사고력을 길러야 된다. 창의력을 길러야 된다. 뭐 공감 능력을 길러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 AI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이제 AI 경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갖춰야 될 능력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조절 능력, 자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내가 자제 능력이 없다, 조절 능력이 없다. 나는 한번 봐버리면은 그냥 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5시간도 뭐 10시간도 본다. 다른 일을 못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후에 AI의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나는 뭐 유튜브를 보다가도 웹툰을 보다가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다가도 내가 그만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내가 그만둘 수 있다. 이런 조절 능력, 자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AI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현재 가지고 있다. 갖춰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떤 신중을 기해야 되고 중독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조절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바로 마치고 2교시에 이어서 어,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